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0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결별하다라는 낱말의 결별, 특히 그 중에서도 결과 관련된 그런 글자를 한번 중심으로 한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별하다 말 상당히 씁니다. 근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또 토정비결이다, 경몽요결이다. 여기도 결이 나오죠. 어떤 결자 썼냐? 같은 결이에요. 그리고 연결한다. 그리고 구결이다 할 때 다 같은 결을 쓰는데 글자는 같은 글자지만 뜻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별,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이별. 그리고 다르다 또는 나누다. 뭐 이것도 이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별이라는 것은 이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별을 말로 하는 모양이에요. 우선 말로 해야 되겠죠. 말로 바이바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터놓을 쾌 또는 깍지 결이란 발음이 왔겠죠. 물론 발음만 온 것은 아니겠죠. 뜻도 좀 왔겠죠. 제가 이 글자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큰 대자 사람이죠. 사람의 목에 이렇게 뭔가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모양으로 해서 어떤 형틀과 같은 것을 세운 모양이다. 근데 그것이 목의 가운데 있다 해서 가운데 중이다. 이 중에서 한쪽을 떼냈다는 것이죠. 한쪽을 떼낸 모양이다. 그래서 결이 됐다. 막 이렇게도 주로 얘기를 하고, 또는 옛 글자를 보면 여기에 또자가 있습니다. 손이 있다. 그리고 위에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글자가 있어요. 이것이 바뀐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파낸다, 도려낸다, 뜯어낸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도 하나가 이렇게 도려내졌다, 막 그렇게 뜯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분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이라는 것은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이냐? 분리하는 말, 이별의 말이다. 그래서 결이다, 이별할 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를 별이라는 것은 또는 나눈다는 것은 이러한 이상한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자체로는 부수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상반신의 뼈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도 사실 상당히 꽤 많은 다른 글자를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무슨 여기에 있고 이것이 모양이 좀 변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칼이 있다. 칼도 성칼도방이다. 칼을 가지고 뼈를 떼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이나 별이나 다 분리된다. 이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결별이라는 것은 기약 없는 이별, 기약, 어떤 때를 맞추어서 약속하는 것이죠. 약속이 없어 이제 또 만나자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는 이별이다. 그리고 관계나 교제를 영원히 완전히 끊는 것을 결별을 한다. 잠깐 헤어지는데 결별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친구와 결별한다. 이제 다시 안 보겠어.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다. 절대 보지 않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별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별은 만났다가 또 다시 헤어졌다가 또 만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잠시 이별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 결별이라는 것은 기약 없다, 약속 없다, 그러한 것을 결별이라고 한다. 결별을 선언할 때는 정말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다, 그런 것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영결이다. 영원히 이별한다. 영영할 때 영입니다.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별하는 것을 영원히 이별하기 때문에 영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장례식 같은 것을 영결식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말을 조사를 읽는다 할 때 영결사 이렇게 됩니다. 영결은 영별이라고도 한다. 영이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구결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국문학자나 한문학자들은 좀 알겠죠. 한문의 구절 끝에 하는 토를 약호로 나타낸 것.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순한문으로만 이렇게 썼을 때 진짜 한문 내용과 그리고 그 읽기 위한 토를 다는 것을 그걸 구결이라고 한다. 왜 결자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다. 보통 사람은 몰라도 되겠죠. 전문가들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정비결이다 또는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이 결자를 씁니다. 토정비결은 이지함 선생이 쓴 그런 책이죠. 매년 이렇게 그 해에 운수가 어떨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할 전후에 우리 집에 있는 토정비결 책을 가지고 엿을 바꿔 먹었다가 어머니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여서 그 책을 다시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만 이때도 그 결자를 씁니다. 경몽요결 율곡 선생이 쓴 책이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어쨌든 결이 들어가고 막 토정은 토정 이지함 선생의 그 말하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만 경몽이라는 것은 몽이라는 것은 몽매하다는 것이죠. 그걸 깨뜨린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을 깨뜨리는 요결이다. 요결은 뭐냐? 이것도 비결이다.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네, 어쨌든 그러면 왜 이 결자가 들어갔느냐? 이 결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헤어진다, 뭐 이별한다 그런 뜻으로도 이게 쓰이는데 이 결이 도가에서 방술의 방법이다. 방술의 법. 어떤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서는 어떤 그런 방술의 방법을 그걸 결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결, 숨은 결이 되겠죠. 그것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비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정 선생이 쓴 그 비결, 그리고 율곡 선생이 쓴 경몽,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한 아주 중심이 되는 종료로운 어떤 비결, 비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자는 비결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결별하다, 결별하다. 영원히 이제는 절대 보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 그런 것이 결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